안녕하세요. 서울 촌놈입니다. 오늘은 경남 사천에 왔습니다. 사천에는 전통시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오늘은 5일 10일 장이 서는 곤양 5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느껴지네. 곤양 종합시장이란 커다란 간판이 걸린 건물을 보니 곤양시장도 비교적 최근에 현대화 공사를 거친 것 같은데요. 건물이 상당히 크네요. 건물 안쪽으로 작은 장터가 펼쳐져 있었는데요. 건물에 입점된 상점들과 노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는데 아기자기하게 정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전집에 다 파나, 김치도 파나. 김치. 곤양 종합시장은 사천시 서부지역의 중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곤양 IC를 지나고 곤양 방향으로 2번 우회전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곤양은 지금의 행정구역은 면이지만 조선시대 곤양군의 중심이었던 만큼 5일장이 설 정도로 그 규모와 위세가 크고 구경할 것도 많습니다. 시장 찍습니다. 그렇게 진교도 왔습니다. 네? 네, 왔습니다. 진교 찍었습니다. 진교 화동 찍었고, 어제 삼천포 갔다가 이제 오늘 여기. 그러면 이거 길어서 많아. 길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네. 돈을 못 벌어요. 못 벌고. 요즘에는 시장을 다니면 다들 관심을 보이시네요. 그만큼 유튜브와 1인 크리에이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외지인 한 명의 방문이 티가 나고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사람이 없고 한가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곤양장에는 어르신들의 정성이 담긴 곡물이 많이 보였는데요. 시골 할머니들이 난전에서 펼쳐놓은 채소류가 저렴한 가격에 후한 인심으로 시골장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 데다 작은 시골 시장이다 보니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벌써 짐을 정리하며 철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보이십니다. 건물과 간판은 굉장히 컸지만 곤양 5일장의 장터는 너무 아담했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시장 끝 과자를 파는 할아버지의 노점을 반환점 삼아서 다시 반대로 시장을 탐방해 봅니다. 요즘 시골의 작은 시장에는 손님보다 상인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다행히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셔서 물건을 흥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귀촌에 성공했다면 장날마다 가서 생필품을 사고 군것질을 했을 텐데 귀촌 실패자는 오늘도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전국을 유랑하고 있습니다. 시장 건물 옆쪽으로는 방금 지나온 장터와 비슷한 규모로 따로 수산물 코너가 있었어요. 사천이 바닷가인데 수산물 구경을 안 하고 가면 섭섭하겠죠. 하늘과 바다의 땅 사천시답게 싱싱한 수산물이 한가득입니다. 장날임에도 다소 썰렁해 보였던 장터에 비해서 이곳 수산물 코너는 봄을 맞아 빈자리 없이 다양한 생선들이 자리를 지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10,000원이에요? 다양한 농산물과 인근 바다에서 채취한 질 좋은 어패류와 어류 등이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일단 찍는 거네요. 어디서 나와 찍는데? 네? 어디서 나와? 아, 그 유튜브. 아, 네. 지금까지 영상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니면 시골 어르신들의 관심을 자주 받긴 합니다. 이렇게 몇 년 다니면 저도 방송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들은 쫓겨난 거 가지고 다니죠. 이것도 작아요. 아니요. 아. 그거 말고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예, 예, 맞아요. 깔고 다니는 예. 우리 개들도 예쁘게 저랑 친구뻘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용처럼 던진 말 한마디에 갑자기 메이저 방송사 촬영진이 된 것처럼 카메라를 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장날마다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죠? 네. 네, 완사. 완사요? 네, 어? 사천. 아, 완사가 사천이에요? 네. 유튜브 가다 보면 본명 완사. 다솔사. 다솔사. 아, 다솔사? 와인 갤러리. 그걸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내일은 완사장은 좀 요거보다 커요. 아, 커요? 네, 재래시장인데 엄청 커요. 엄청 컸어요. 근데 지금은 재래시장이 네. 마트에 물려가지고 재래시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 옥시장도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이제 그게 가면 강포만이라고 네. 그게 계획가 하는데 맞아요. 아, 저쪽이요? 그것도 아, 있어요? 예. 유서 깊은지 어찌 알았어요? 아. 사천의 전통시장과 곤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산물 코너 촬영을 마치고 나니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습니다. 곤양의 거리를 촬영하기 전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매기탕, 참게탕 간판이 붙어있는 푸른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밥 먹으러 가면 항상 거절당할 우려가 있기에 마음을 비우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푸른 식당에서 정식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9,000원짜리 백반은 지친 여행객에게 힐링이 되기에 충분했는데 반찬 하나하나가 모두 어머니가 정성 들여 만드신 느낌이고 커다란 뚝배기에 가득 담긴 동태탕 냄새는 식욕을 넘어 식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게 8,000원이야. 푸짐해. 이야. 생선이 3동에 들어가있네, 이거. 정말 반찬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고 정갈했는데요. 시골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알려지지 않는 무림의 고수와 같은 식당을 종종 만나는데 오늘도 곤양에서 무림 고수 한 명을 추가합니다. 이곳 사장님은 깨끗한 곤양천에서 잡아올린 자연산 참게와 메기를 시장에서 팔다가 어쩌다 보니 음식점을 시작하셨고 벌써 20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매운탕을 끓여 입맛을 매료시키는 곳으로 푸짐한 참게탕, 메기탕 전문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오니 수산물 코너도 어느덧 파장을 했습니다.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시장 주변의 곤양거리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양시장 뒤편으로는 동서로는 서삼로, 남북으로는 곤양로라는 도로를 따라 곤양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사천시는 조선시대 곤양군과 사천현을 통합해 형성된 지역입니다. 곤양은 일제강점기 사천시와 하동군에 분할 편입되며 과거의 모습은 다소 퇴락했지만 조선시대에는 하나의 군현으로 기능하며 나름 위상을 자랑했던 곳입니다. 시골 여행을 하다 보면 세월의 흐름과 행정구역의 변천, 굴곡진 역사의 흐름으로 잊혀지고 사라진 곳들을 알게 되는데 이곳 곤양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곤양시장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두 그루가 곤양시장의 오래된 역사를 증명해주고 시장 풍경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곤양시장은 든든한 보호수가 지켜주는 시장입니다. 사천에는 시장이 참 많은데요. 오늘 찾아본 곤양 종합시장은 5일과 10일에 5일장이 열리며 완사시장은 1일과 6일,
삼천포 종합시장과 서포시장은 4일과 9일에 5일장이 열립니다. 사천읍시장,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삼천포 중앙시장은 상시 장에서는 상설시장입니다. 곤양면은 경남 사천시에 속한 면으로 남해고속도로 12.5km가 동서로 통과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사천의 서쪽 지역으로 하동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만 남해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어업을 겸업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495년 동안 곤양군의 중심지였으며 신라시대 불교 성행으로 많은 사찰이 있었으며 매향리, 비자나무, 보아남 석굴, 곤양향교 등의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곤양의 과거 위상을 자랑이라도 하듯 시장 말고도 터미널도 있습니다. 보통 면 단위 시골은 관공서와 학교, 식당 몇 개와 비어있는 건물이 전부인데 곤양면은 없는 게 없는 면입니다. 곤양면 성내리에 위치하고 있는 곤양터미널은 1979년 6월 18일 면허를 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터미널 건물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건물은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1층 일부와 주차장 일대만 터미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내부는 매표소와 자판기, 작은 슈퍼와 잡화점 등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옛날 시골의 향수를 잔뜩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부산, 남해, 진주, 창원, 하동 등 주변 도시 방면 노선이 운행 중이지만 모든 노선이 경남 남해안 방향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곤양 시외터미널은 한때 1만 명에 가까운 주변 인구로 호황을 누린 적도 있었으나 인구 급감과 자가용 운전자가 늘면서 만성 적자를 겪으며 2009년에는 폐쇄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는데 사천시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이용 인구는 이제 훨씬 더 줄어들었을 텐데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터미널을 지나 거리 탐방을 다시 이어갑니다. 면단위 시골치고는 도로와 상권의 규모가 상당한데요. 하지만 역시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8년 곤양에 주둔했던 군부대까지 해체되면서 이동인구는 더욱 감소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는 시골의 규모가 클수록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 빗소리가 참으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곤양면 곳곳에 곤양 군수가 행차하는 모습의 벽화를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사천 서부지역과 하동의 남부지역이 모두 곤양군이었고 495년 동안 236명의 군수가 거쳐갔던 곳이기에 역사적, 지리적 중요성을 돌아보며 활기차고 번성했던 옛모습을 기리기 위해 곤양군수의 부임과 행차를 실제로 재현하는 행사가 매년 개최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곤양군수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분은 임진왜란 당시 곤양군수였던 이광학 장군으로 진주성 전투 당시에 진주목사 김시민이 적의 총탄에 부상을 입자 그를 대신해 전투를 지휘하며 왜군을 크게 무찔러 승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곤양초등학교에서 곤양시장 방향으로 내려오는 작은 골목길은 잠시 동심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예쁜 벽화가 가득합니다. 요즘은 여기저기 유명한 벽화마을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곳이 좋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아닌 시골과 자연의 풍경의 벽화가 마을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더욱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이날은 비가 하루 종일 내려서 곤양의 여러 곳을 방문하기가 불편해서 시장과 거리 탐방에 집중했는데 생각보다 식당이 많아 맛집을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지만 영업시간과 메뉴가 맞지 않아 가보지 못했던 곳이 덕원각 곤양군수 밥상이었습니다. 남해 바다를 품은 한정식의 컨셉으로 생선구이 정식과 곤양군수 밥상 등의 정식 메뉴를 제공하는데 신선한 재료로 만든 생선구이와
해산물 스퀘, 푸짐한 밑반찬이 특징입니다. 곤양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니 근처에 여행 가면 한번 방문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곤양면을 남북으로 지나는 곤양로라는 길인데요. 북으로는 북명면으로 향하며 하동과 진주 방향까지 이어집니다. 반대로 남쪽으로는 서포면과 남해바다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천, 하동, 남해를 촬영하며 약 2주간 머물렀던 숙소가 인근의 곤명면이어서 이 도로를 참 많이 다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참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골목 속에 숨겨져 있는 오래된 사진관 한 곳. 이 사진관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사진관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 가나 판을 치는 프랜차이즈 상점들 속에서 하나씩 끼어있는 개인 상점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 고장의 지역색과 나름의 전통을 보여주는 이런 가게들이 제가 시골을 자주 찾고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곤양 이곳저곳을 누볐더니 배꼽 시계가 어느덧 저녁 시간을 알립니다. 곤양 참마트 사거리에 위치한 허름하고 작은 시골 식당에 들어가 혼자인데 식사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퉁명스럽게 앉으라고 하십니다. 혼자 음식도 안 드시고 홀 서빙도 하시느라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정갈하게 차려지는 밥상을 보니 이내 식욕이 밀려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백반을 잘 차려주네요. 만원도 안 받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백반을 경남 서부 남해안 지방에서는 집밥 정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집밥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소고기 국물 맛의 미역국과 갈치, 계란 후라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산 채소와 나물로 만들어진 밑반찬들인데 간이 세지도 않으면서 밥맛을 돋구어주는 게 사장님의 음식 솜씨가 일품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릅이네. 근데 아저씨 혼자 밥 먹는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바쁘신 와중에 쌈까지 주시고 반찬도 더 주시려고 챙겨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8,000원, 그것도 올해 1,000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귀한 갈치까지 나오니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생각해서 남기지 않고 잘 발라 먹었습니다. 이 식당은 음식 자체도 훌륭하지만 사장님의 장사하시는 마인드가 너무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지인과 대화하는 걸 잠시 엿들었는데 이분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당을 찾아주시는 손님을 가족처럼 여기고 부담 없이 배불리 한 끼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식당을 하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두 끼의 백반이 오 진짜 곤양에서의 점심과 저녁 둘 다 집밥 정식을 먹었는데 맛도 가격도 사장님의 정성도 최고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근처에 오시면 꼭 들러보셔서 돈줄 내주도록 합시다. 곤양은 첫 방문이었지만 귀에는 익숙한 곳입니다. 저의 최애 드라마였던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청년 시절의 이순신이 이곳 곤양의 도자기를 굽는 마을에서 남궁두에게 의자매였던 박미진과 함께 무예를 수련하였고 극중에서 곤양을 약탈하던 외구의 침입에 맞서 주인공인 이순신이 활극을 펼치기도 했기 때문이죠. 응취루는 임진왜란 당시 7,000량 패전 이후 이순신 장군이 남해 전황을 살피기 위해 7월 22일 유숙하셨던 장소로 조선 세종 12년에 완공된 곤양 읍성 객사의 문루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곤양에 머물면서 권율 도원수부에 보낼 장계를 보완해 수행군사에게 보내고 다음날
곤명면 봉계리 원전마을을 거쳐 이동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당시에 응치루는 곤양 초등학교 내에 소재했으나 1963년에 철거되고 경상남도가 백이종군로를 복원하면서 복원대상 건물로 선정되어 2011년 현위치에 새롭게 복원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머무셨던 응치루와 과거 곤양군의 위상을 보여주는 곤양군수 비군과 독립운동가 최헌영 기적비 300여 년이 넘은 천연기념물 비자나무까지 둘러보며 곤양 탐방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곤양 5일장과 주변 거리와 착한 현지 맛집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장은 바로 우리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장이 오랫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골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서울 촌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